고액 연봉을 받는 분야인지 판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주 목표가 명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아시는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유망하다는 거하고 잘 나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망한 분야가요, 고액 연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는 연봉은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개발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유망하다라는 것은. 그런데 행간을 읽어보면은 현재는 그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논문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분야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잘 대우받는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나가고 고액 연봉을 받는 건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유망하다는 거는 앞으로 정말 날개를 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태는 잘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현재도 잘 나가고 앞으로도 유망하다면 지금도 대우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애당초 뭔가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판단하기 쉬운 분야는요, 그 분야에 대기업이 있는가를 보시면 너무나 편합니다. 그 분야에 대기업이 있으면요, 그 분야는 고액 연봉이 보장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통신, 플랜트 등 다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죠,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다만 자동차, 반도체, 가전, 통신, 플랜트를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조용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분야들은 보통은 어느 정도 정체돼 있어요. 안정된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유지 보수 하는 식으로 가는 거지 어떤 혁신적인 뭔가 팍팍팍 생기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있는 분야를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망하다라는 것을 왜 고액 연봉이 보장이 안 되냐면 보통은 이런 게 실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등에서 많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정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가 정말 떼부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는 실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대기업 등에서 시험적으로 과제 등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산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홀로 서기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가 정말 꽃을 필 수는 있지만 사장되거나 종료될 가능성도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런 걸 이제 어떤 헌팅이라고 하죠.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10분의 1도 사업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뜰 거예요. 분명히 언젠간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10%는. 다만 그 꽃피는 시기가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이게 5년 후, 10년 후면 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거리를 벌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꽃피는 시기, 산업화되는 시기가 거의 막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무선 충전 그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졸업 논문으로 쓰셨어요. 스승님인데, 한참 스승님인데 그분이 쓰신 그 논문이 거의 70년대 나온 논문이에요. 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거의 이론적으로나 이런 거 시작품 초반에 그런 건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을 한 쓴 지 얼마 됐을까? 한 10년 됐을까요? 그 시기를 따져봤을 때 적어도 한 30년은
기술이 다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산업에 적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이런 거에 자부심이 있지만 그 산업이 꽃피는 거는 못 보셨어요. 그리고 유망합니다. 그 분야가.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직접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제에 한정된 수준에서 페이를 지급하다 보니까 대우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새로운 분야를 찾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목적이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제 뭐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고액 연봉이 좀 보장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현재 아주 잘 나가는 분야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있는 분야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았죠.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서. 뭐 그런 기업들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었지만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린 기업들. 다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 대응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원 많은 데서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데 새로운 게 이제 침범하려고 하면 대응을 못 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분야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유망합니다. 여전히 유망해요. 하지만 고액 연봉이 보장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대기업을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한두 기업이 크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은 대다수가 약간 실험적인 경우가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렇게 어떤 공학의 전문가분들이 인공지능을 익혀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두주자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교수님들 가만 보면 스펙이나 학부를 보시면은 다른 분야에서 넘어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학과 출신의 교수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변화 대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좀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기업이 있는 분야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도 금방 잘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먼 훗날 새로운 분야를 이끌고 싶고 정말 그때 선두주자가 되고 싶고 그로 인해 큰 산업을 벌리고 싶다. 이럴 때 유망한 분야를 도전하시는 거 이건 너무나 고상하고 멋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은 어떤 척도를 말씀드렸습니다.